공항의 여객기 탑승률이 아직은 적지만 오는 7월 소형 항공기가 운항하면 KTX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의 원전 수요를 기대하고 지었던 아파트들은 상당수 미분양 사태로 남아 있습니다. 포항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2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과 코레일이 가격 경쟁을 펼치며 승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항 여객기 탑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KTX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오는 7월 소형 여객기가 운항하면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이소영 씨는 서울을 오갈 때 포항공항을 주로 이용합니다. 운임 차이가 없는 데다 여객기가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속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씨처럼 여객기를 선호하는 승객도 제법 있지만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의 여객기가 재취항한 지난해 5월 이후 탑승률이 점차 오르다 올 들어 1월 설 휴가 이후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탑승률 70% 이하일 경우 항공사에 주는 포항시 지원금도 지난해만 12억 6천만 원이나 됐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김포 간을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40% 할인한 금액으로 승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중은 4만 3천여 원, 주말과 공휴일은 4만 9천 원으로 통상 5에서 10% 적립받는 KTX 요금보다 싼 편입니다. 공항 주차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한 편입니다. KTX도 할인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65 할인이라고 해갖고 시간대별로 이용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공항 명칭을 경주포항 혹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주시에 지원금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포항경주공항으로 할지 경주포항공항으로 할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경주시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활성화의 남은 변수는 소형 항공기 운항입니다. 오는 7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포항 김포 노선에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노선에 2왕복합니다. 저비용 여객기가 취항하면 포항공항 활성화와 함께 KTX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선관위는 오늘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24개 시군 선관위 단속 직원과 3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허위, 비방사실 공표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도 전국에서 7만 명 회원을 모집해 대통령 선거 투표와 개표 상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중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 경북교육청에 대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이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 교육권을 헌법 가치로 인정했음에도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교육부 지시에만 충실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의 원전 수요를 기대하고 지었던 아파트들이 상당수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시설이 없는 들판이나 외곽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민가도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용적률이 낮을 뿐 법적으로 허가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지 한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수요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덕과 강구 중간 들판에 지은 이 아파트는 그나마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데다 내진과 층간소음을 염두에 둔 시공으로 분양은 그럭저럭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개념에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지역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또 뚫려고
지금 원전이 들어오고 뭐 이런 앞으로 차후의 전망들.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0세대 가까운 공동주택이 허가되다가 지난해 영덕군수가 원전 관련 업무의 협조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공동주택 신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블루로드가 인기를 끌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아파트도 상당수는 미분양입니다. 공사 대금으로 받은 이른바 대물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실제 분양률을 50%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 내지 60% 나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소모가 되는 데는 한 20% 내지 30% 정도 받고 소모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영덕 거주 실수요자와 특히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지 투자자는 현장을 방문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포항시는 오늘 흥해 곡강 생태공원에서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선포와 함께 곡강천 제방 4km 구간에 무궁화 1,600그루를 심었습니다. 또 나무 심기를 마치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2년생 묘목 4,000그루를 나눠줬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0년간 52만 시민이 해마다 4그루씩 2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다 보니 사드에 따른 중국의 반한 감정이 한국 유학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600명 가까이가 다니고 있는 지역의 한 대학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이어 반한 감정까지 일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안부 전화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쪽 안전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좀 많이 연락 오시길 합니다. 유학생들은 중국 내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의 갈등은 없다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많이 걱정되는데 저는 뭐 여기서 공부하는데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사드 후폭풍은 지역 대학에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4, 5월 중국에 집중돼 있는 해외 입시 설명회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보다 안정적인 유학생 모집을 위해 유치국과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 차이나 반대 그쪽 있죠. 확대를 해야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게 또 공부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줄어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커지고 있고 유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한 감정의 불똥이 대학으로 튀지나 않을까 대학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는 오늘 영덕군 로하스 지원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16개 유공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특히 올해 물의 날의 주제인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퍼포먼스를 통해 물 재이용의 생활화에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물주간과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의 성공 개최도 다짐했습니다. 유엔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부터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와 영주시, 영덕군, 봉화군 등 15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용 수매 지원 사업 확대와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 사업 확대, 그리고 사과 수출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23,344헥타르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최근 따뜻해진 날씨에 갯바위와 방파제를 찾는 낚시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도 잇따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울진군 평해읍 거일 2리항 앞 30m 해상에서 48살 박모 씨와 36살 김모 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 낚시를 하다 높은 파도에 전복돼 출동한 해경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주시 양남명 수렴항 방파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7살 윤모 씨와 백모 씨가 높은 파도로 고립됐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으며 지난 1일에는 영덕 축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영덕군 강구면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그물에 몸길이 5.9m짜리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창이나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강구 수협을 통해 구룡포 지역 상인에게 6,3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죽도동 포스코대로에서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전복되자 길을 가던 시민들이 직접 차를 뒤집어 운전자 75살 이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차에 갇혔던 이 씨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운전 부주의로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단비로 촉촉해진 화요일입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했던 땅도 촉촉하게 적셔졌고요. 대기도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오늘보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주가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드디어 벚꽃을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인 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포항에도 벚꽃이 피겠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향기에도 좋지만 봄에는 각종 꽃가루들과 큰 일교차 때문에 알레르기 위험이 심해지니까요.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2도, 영덕 4도, 포항 6도, 경주 1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13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다가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5도, 오후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풍랑주의보도 해제되면서 바다의 물결도 비교적 낮아지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올랐던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겠고요. 토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 문명호 의장이 오늘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정 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의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가 외국인 범죄 예방과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안봉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경주와 구미 등 6개 지역 130여 명이 외국인 밀집 지역 순찰과 통역 도우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